밤마다 다리쥐. 2주 만에 멈춘 실제 루틴입니다. 74세 박모 어르신의 실제 변화 기록입니다. 한밤중에 비명처럼 다리가 꼬여 올라가던 그 통증. 2주 만에 멈췄습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루틴을 먼저 바꿨죠. 오늘도 새벽에 깨셨나요? 밤마다 종아리가 돌처럼 뭉치고 발바닥이 뒤틀리는 느낌. 소리를 지르며 깨어난 뒤 다음날 하루 종일 알이 배겨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래 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생활습관, 전해질 균형, 근막, 근육막 관리만 제대로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2주 안에 빈도와 강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하면 멈추는 구조화된 2주 루틴을 제공합니다. 고령층, 특히 당뇨, 이뇨제, 스타틴 고지혈증약 복용자 등 여름철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쉬운 분들께 꼭 맞춰 작성했습니다. 왜 밤, 수면 중에 쥐가 더 잘 날까요? 수면 중 체액 재분배 및 탈수 등으로 인하여 쥐가 나게 됩니다. 낮 동안 중력으로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누웠을 때 상체로 이동하면서 근육 내 미세 전해질 농도 변화가 생깁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져 만성적 경미한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 근육 흥분성 증가로 인하여 쥐가 나게 됩니다. 마그네슘, 칼슘 부족,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약물 이뇨제, 스타틴 등 영향으로 신경과 근육이 쉽게 흥분하고 작은 자극에도 수축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근막, 근육을 싸는 막과 종아리 근육의 단축으로 인하여 쥐가 나게 됩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매일 비슷한 걷기 패턴만 반복하면 발바닥, 종아리, 햄스트링의 근막 슬링 연결선이 단축되어 야간의 트리거 포인트가 활성화되기 쉬워집니다. 혈액순환, 말초신경 문제 동반으로 인하여 쥐가 나게 됩니다. 하지정 맥류, 당뇨성 신경병증, 갑상선 기능 이상, 빈혈, 전해질 이상 등 의학적 원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순 쥐로 보였던 증상 뒤에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죠. 2주 루틴, 이렇게 작동합니다. 핵심 프레임워크 4가지입니다. 프레임워크 4P입니다. 프리페어, 준비입니다. 낮 시간 수분, 전해질 근막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프로텍트, 보호입니다. 저녁, 취침 전 루틴으로 야간 쥐 발생을 차단해야 합니다. 프랙터스, 훈련입니다. 자기 전 5분 스트레칭과 2분 호흡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루프, 증거입니다. 체크리스트 및 기록으로 2주 후 확실히 비교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물만 많이 마시는 건 해법이 아닙니다. 전해질 균형, 특히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같이 가야 합니다. 자기 전 5분 스트레칭과 2분 호흡이 실패 없는 최소 루틴입니다. 홈롤러, 라크로스볼로 종아리, 발바닥 근막을 짧고 자주 풀어주세요. 루틴의 핵심입니다. 자기 전 5분 스트레칭과 2분 호흡을 루틴화하세요. 5분 스트레칭, 총 6동작, 각 30에서 40초 동안 합니다. 1. 종아리, 비복근 스트레칭입니다. 벽 밀기 자세, 뒤꿈치 바닥 고정 스트레칭입니다. 2. 가자미근 스트레칭입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동일 동작을 반복합니다. 3.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앉아서 한쪽 다리 뻗고 상체 숙이기 동작을 반복합니다. 4. 발바닥 족저근막 늘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가락을 손으로 몸쪽으로 잡아당기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5. 발목 펌핑입니다. 발목을 위, 아래 20회씩 강하게 꺾었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6.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손 또는 라크로스볼로 단단한 부위를 1, 2분 눌러 풀기 동작을 반복합니다. 2분 호흡법, 부교감신경 켜기입니다. 4, 2, 6 또는 4, 4, 8 패턴으로 심박수와 근긴장을 낮춥니다. 호흡 시 어깨가 아니라 배, 횡격막이 올라오고 내려가야 합니다. 전해질 영양 루틴입니다. 물만 마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흡수입니다. 추천 형태는 글리시네이트, 시트레이트, 말레이트 등이 있으며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용량 가이드는 하루 200에서
400mg 정도를 먹는 것이 좋으며 의사와 상의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으로는 아몬드, 호박씨, 시금치, 카카오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 두부니 현미 등이 좋습니다. 칼륨 먹기입니다. 신장질환, 칼륨 제한 시기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으로는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시금치, 연어, 요거트 등이 있습니다. 칼슘 먹기입니다. 마그네슘과 2대1 내지 1대1 균형이 중요합니다. 칼슘 부족 시 근육 수축 이완 불균형이 생겨 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음식으로는 멸치, 유제품, 시금치, 케일, 두부 등이 있습니다. 나트륨입니다. 저염식 중이라도 과도하게 낮으면 전해질 불균형으로 쥐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땀 많이 흘리는 계절, 운동 후엔 미네랄 워터나 전해질 파우더 소량이 더 안전합니다. 병원에 가야 할 레드 플래그, 즉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가 루틴만 믿지 말고 의료진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한쪽 다리만 붓고 뜨겁고 붉은 증상이 있으면 심부정맥혈전 가능성 있습니다. 2.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근력 저하 동반 현상이 있으면 요추 신경압박, 즉 디스크 협착이 의심되므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갑작스런 체중 감소, 야간 발한, 빈혈을 동반하며 전신 질환이 가능하므로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복용 후 근육통, CK 상승이 발생하면 약물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B12 결핍, 전해질 이상이 혈액 검사에서 확인되면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수분, 전해질 스트레칭 루틴을 2 내지 4주 실행해도 호전이 없으면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주가 지난 뒤 이렇게 유지하세요. 재발 방지 플랜입니다. 1. 자기 전 5분 스트레칭과 2분 호흡은 평생 기본 습관으로 고정합니다. 2. 전해질, 특히 마그네슘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되 검사 결과 부족하다면 보충합니다. 3. 여름철, 여행, 사우나 후 땀 과다 시 물과 소량 전해질 저염, 이온 음료 희석하여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앉아있는 시간 45분마다 일어나 발목 펌핑으로 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가을, 겨울에 재발한다면 온도 조절 보온 양말, 담요를 우선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먹어야 하나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만 과다하면 설사, 복통이 생길 수 있고 칼슘만 과다하면 근육 이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액 검사, 식습관을 기반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더 나아질까요? 무조건 많이 걷기, 뛰기가 답은 아닙니다. 짧고 자주 풀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탈수, 전해질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자주 타는 듯 저려요? 이것도 쥐인가요? 당뇨성 신경병증, 요추 신경압박 등 신경계 문제 가능성이 있으니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단순 근경련과는 다릅니다.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체중, 신장 기능, 활동량에 따라 다르지만 소변색이 연한 레몬색을 목표 기준으로 삼고 여름에는 전해질 균형까지 고려하세요. 자다가 쥐가 나면 바로 일어나야 하나요? 침대에서 발목을 등 쪽 끌고 몸 쪽으로 젖힘하는 것만으로도 경련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일어나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세요. 다리 쥐는 나이 탓이 아니라 패턴 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모 어르신은 2주 동안 물 많이 마시기를 전해질 균형과 스트레칭 루틴으로 바꾸었고 야간에 수차례 깨던 빈도가 사라졌습니다. 작은 루틴의 연속이 쥐를 멈췄습니다. 당신의 밤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기 전 7분만 투자해보세요. 다음 2주는 아마 지난 몇 달보다 훨씬 조용할 겁니다. 이 영상은 60대, 70대 부모님의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자식의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찾기 운동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